갑자기 집에 노란색 종이 한 장이 날아왔어요. 딱 보니까 과태료 통지서. 아, 이거 진짜 기분 안 좋죠?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대부분은 그냥 에이 하고 내고 말잖아요. 근데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있었던 판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고지서 받으면 딱 이 생각부터 들죠. 아, 그냥 내가 운이 없었네. 똥 밟았다 치자. 하고 그냥 내버리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작은 실수를 한 김 사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길이 꽉 막혀버린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정말 억울하다 싶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두 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이 숨어 있거든요. 먼저 김 사장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이 2018년에 가게가 너무 바빠가지고 현금 영수증 끊어주는 걸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근데 글쎄 몇 년이 한참 지나서야 과태료가 떡하니 나온 거죠.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기준도 낮아졌는데 왜 옛날 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세게 때리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일리 있는 말 같죠? 이번엔 박 선생님 사연입니다. 이분은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아니 세상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이웃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땅을 그냥 놔뒀는데 군청에서는 왜 허가받은 대로 집 안 짓고 땅 방치하냐면서 과태료를 보낸 겁니다. 박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부터 내지 않았어요. 바로 이의신청이라는 걸 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그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딱 멈춰요. 그리고 사건이 이제 공무원 손을 떠나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판사님이 이게 과연 정당한 과태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분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새 법으로 해주세요 했고, 다른 한 분은 아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법원의 판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결국 과태료를 내야 했고요. 박 선생님은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법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행위시법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그 당시의 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이에요. 나중에 법이 나한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 법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김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잊은 게 2018년이었고 그 당시 법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김 사장님 주장을 안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사건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의 대원칙이 적용됐어요. 바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임 없는 곳에 벌은 없다. 이거예요. 과태료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부러 어기려고 했거나 이걸 고의라고 하죠. 아니면 부주의해서 이건 과실, 그런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박 선생님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사건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김 사장님은 법 적용 시점을 문제 삼았다가 행위시법주의라는 원칙에 막혔고요. 반면에 박 선생님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법의 가장 큰 원칙인 책임주의 원칙 덕분에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행동 지침입니다. 억울한 고지서를 받았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4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둘째,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빨리 해야 합니다. 셋째,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싹 다 모으세요.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서 내 상황을 차분하게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급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딱 60일입니다, 60일. 과태료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60일이에요. 이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늦는다, 그럼 아무리 억울해도 싸워볼 기회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60, 머리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장은 뭐라고 했죠? 바로 박 선생님처럼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막혔다. 그럼 바로 사진부터 찍어두세요. 이웃한테 길 좀 열어달라고 보낸 내용 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아니면 관공서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냈던 민원 기록 같은 거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자, 이제 과태료 고지서 무조건 A, 재수없 썼네 하고 그냥 내지 마세요.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